안녕하세요, 카닥TV 김잘로입니다. 차 살 때 가격표를 보다 보면 난생 처음 보는 자동차 용어들이 무척이나 많죠. 차 알못들을 위해서 가격표에 난해한 용어들을 풀이해주는 시간들을 몇 번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차 알못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신 기능이 조금은 낯선 어른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새로 나온 7세대 그랜저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추가돼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가격표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편하게 카탈로그나 설명서 찾아보시고 딜러분들한테 전화 여러 번 하면서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오늘 딱 이것만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일단 가격표상의 트림별로 기본 품목에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선택 품목에 있는 용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우선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부터 볼게요. 홈페이지 상에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레이더 신호 및 ADAS 신호와 연계하여 전방의 가감속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기어단으로 변속해 주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긴 오르막 구간 같은 데 만나면 기존에는 6단으로 달리다가 오르막을 만나면 RPM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그제서야 5단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6단에서 5단으로 재빠르게 단수를 내리고 그 변속하는 과정이 매끄럽고 이런 것들이 그 변속기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됐었는데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이걸 미리 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속기의 로직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버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립주행 제어입니다. 이건 타력 주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항속으로 운전하다가 내리막길 만나거나 하면 변속기를 자동으로 중립으로 빼서 타력으로 탄력 주행하게끔 하고 이로써 그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건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 활성화가 되고요. 또 설정에서 중립 주행이 가능하게끔 할 건지 아니면 불가능하게끔 할 건지 설정으로 따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입니다. 그랜저는 총 에어백이 10개가 달리는데요. 운전대, 커튼, 무릎 에어백 이런 거 외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도 에어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랜저에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에어백은 아니고요. GV80이나 소렌토 이런 차에도 있죠. 이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상해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다음은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외부에서 문 열 때 도어 그 캐치가 어떤 건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손잡이가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문 열 때 지잉하고 나옵니다. 가격표에서 보시다시피 기본형부터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에서는 G90에 들어가고 또 현대차 중에서는 수소차 넥소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도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랜저와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랜저는 이렇게 딱 열렸을 때 핸들이 나왔을 때 그랜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꽤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놔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신형 그랜저 운전대에는 현대의 그 H 엠블럼이 없습니다. 대신에 4개짜리 조명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 주행 상황에 연동해서 불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불이 바뀌거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거나 하면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이오닉 5 이후로 현대차들이 좀 운전대 가운데 엠블럼이 빠지고 이런 라이트를 넣기도 하죠. 다음은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역시나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실내 룸미러에 틀이 없는 형태입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라고도 부르죠.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100% 룸미러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룸미러가 좀 투박하게 생겼었어요. 플라스틱 그 틀이 두껍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하이패스 카드가 천장 실내 쪽 조명 쪽에 붙고 대신에 룸미러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고급감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스마트 트렁크. 홈페이지 상에서는 스마트 키를 소지한 뒤 차량에서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트렁크를 자동으로 약간 열리도록 하는 장치로 양손의 짐을 휴대한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자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트렁크가 철컥하면서 살짝 열리면 결국에는 손을 집어넣어서 올려야 하는 구조이고요. 기본형 프리미엄에서 130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을 넣거나
중간급인 익스클루시브로 올라서야 전자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이 하이패스, 그랜저에서 새로 도입된 하이패스 시스템인데요. 현대 카페이라고 요즘에는 차에 미리 카드를 등록해놓고 드라이브 스루 이런 데서 자동으로 결제되게끔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 하이패스는 그 현대 카페이의 확장 버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룸미러나 천장 조명 쪽에 카드를 넣을 필요도 없고 모니터에서 미리 카드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톨게이트 비용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프리미엄에선 운전석에 8방향 전동 시트와 또 2방향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죠. 익스클루시브부터는 무려 18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럼버 서포트도 위아래까지 총 4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내 몸에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주행 모드나 차량 그 속도에 따라서 허리 쪽 시트가 부풀어 오르고 하면서 측면 쪽 지지력도 챙겼습니다. 참고로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고요. 기본형 프리미엄에서는 에르고 모션 시트는 물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절대 불가합니다. 측방 주차거리 경고. 기본형부터 앞뒤에 주차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옆구리 쪽도 거리를 체크합니다.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할 때 이제 기둥 같은데 바짝 붙여 주차하다가 살짝 박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차를 이렇게 빼서 나가다가 기둥 쪽에 허리를 살짝 긁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측방 주차거리 경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자잘자잘한 사고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건 주차장이 협소한 환경에서 정말 쏠쏠한 기능이죠.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 키로 전후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간다면 스마트 키에도 버튼이 몇 개 더 생깁니다. 앞뒤로 하는 그런 버튼이 생기죠. 다음은 후진 가이드 램프. 후진할 때 후진등이 켜지면 바닥에도 불을 비춰서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러면 보행자나 다른 차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후진 가이드 램프는 가격표에서 보시다시피 X부터 기본 사양이고요. 기본형인 프리미엄에서는 그냥 후진등만 들어오는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캘리그라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제네시스 G90에 들어간 거죠. 현대차에도 꼭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차로 이탈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주행을 할 때 기존의 현대차들은 계속 운전대로 방향을 조절해줬어야만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으라고 계속 막 경고하고 그래서 살짝살짝 이렇게 틀어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은근히 성가셨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캘리그라피에 들어간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은 손을 얹고만 있어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런 경고를 안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도를 더 끌어올린 타입이고요. 기본형 프리미엄에서는 절대 불가하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 2를 넣으면 함께 들어갑니다. 캘리그라피는 기본이고요. 다음은 순차 점등 방향 지시등과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순차 점등 방향 지시등은 다른 모델에서는 시퀀셜 무빙 턴 시그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역시나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건 깜빡이를 켰을 때 그 방향 지시등이 꿈뻑꿈뻑 하면서 켜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하면서 물이 흐르듯이 켜지는 타입입니다. 좀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그랜저 광고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스마트 키를 눌렀을 때 램프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멋지게 불이 켜지는, 조명이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모든 그랜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간 캘리그래피에서만 이런 세레모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이게 들어가면 에어컨이나 히터 조절하는 공조 장치가 버튼 형태에서 모니터 형태로 바뀝니다.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에서는 플래티넘 옵션을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햅틱 기능이란 눌렀을 때 진동 같은 걸로 이렇게 피드백 주는 걸 말합니다. 눌렀을 때 띵 하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손끝에 살짝 진동을 줘서 확실하게 눌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모니터로 된 공조 컨트롤러에 이런 햅틱 기능이 빠지면 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런 걸 보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홈페이지 상에서는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의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경우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제어음을 출력해서
소음을 저감하고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셋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도 하죠. 설명 그대로 소음과 정반대의 진동을 내보내서 그 소음을 줄이는 기능입니다. 파도끼리 맞부딪히면 그 파도가 약해지는 것처럼요. 아무래도 이게 달려있으면 정숙성에 좀 더 유리하겠죠. 이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랑 같이 묶여 있고요. 다시 말해서 켈리는 기본, 또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옵션 선택 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 품목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키 2와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도 문을 여닫을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이고요. 빌트인 캠은 따로 블랙박스 설치할 필요 없이 차에 내장된 카메라로 블랙박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은 2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디지털 키 2는 조작이 아예 없이 주머니나 가방에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차 문을 열고 시동 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빌트인 캠 2는 화질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QHD까지 지원하고 또 주차 중에 충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그 핸드폰에 알림이 가고 또 음성 녹음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 현재까지는 삼성 갤럭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홈페이지 상에서는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방의 노면을 미리 인지하여 노면에 적합한 서스펜션 감쇄력 제어로 최적화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차량의 내비게이션, 레이더를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참고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무조건 20인치 휠과 함께 묶이는데요. 20인치 휠이면 휠 자체도 엄청 크고 타이어는 그만큼 얇으니까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묶여서 승차감을 좀 더 보완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60대 어른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대 친척분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몇 가지 알려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께는 아무쪼록 도움이 돼서 그랜저 구입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모르시거나 좀 애매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